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대면은 근데 이제 보통 비대면에서 지금 일정 부분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은 실제로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연습을 했던 신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들 자체가 전부 기호에 의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기호를 뛰어넘어서는 이 과목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호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데 축전부터 가나다라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기호 물체들에 대해서 부품들에 대해서 그 기호를 중심으로 얘기할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공기압하고 유압의 이 구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구조에 대한 것 중에서 이제 공기압부터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호에 대한 내용인데 처음에 이제 공기압 발생하는 그 상태부터 우리가 쭉 한번 우리가 이 검증을 한번 해보죠. 공기 압축기에서 이제 공기압을 만들어서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액추에이터에 오기 전까지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 즉 심볼에서 나타날 거예요. 처음 이제 이런 그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압축시키는 장치, 이걸 우리가 공기 압축기라고 그러고 에어 컴프레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 컴프레셔가 이런 원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보통 그 심볼에서 나타나는 원 중에서 가장 큰 원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대원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거는 이제 커플링을 나타내는데 이제 일렉트릭 모터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일렉트릭 모터하고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컴프레셔는 보통 이제 이 용량이 그러니까 공기 압축되는 공기 양을 일정 양만 보내는 형태하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 그 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 용량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 고정 용량형 그러니까 일정하게 나가는 건 미심볼이 맞고 다음에 이걸 가변 용량이라고 할 때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대각선의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 되냐면 이 조절 가능한 뜻이 돼요. 이게 이거 바로 화살표의 뜻은 조절 가능한 뜻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건 에어 컴프레셔 중에서 그 토출량을 가변할 수 있는 그런 공기 압축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압축기에서 이제 공기를 압축시켜야지. 물론 요 안에 공기 압축하는 과정에 그 전에 처음에 이제 필터링을 하죠.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석션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에어 컴프레서 먼저 들어와요. 약 50에서 70 미크론 정도의 그 먼지를 걸러내게 되죠. 먼지나 이물질.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느냐? 보통 에어 컴프레서의 내부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피스톤형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하고 피스톤이 왕복 운동, 즉 이 실린더의 전진 후진 행정에 의해서 압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체와 고체의 마찰이 나게 돼 있어요. 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열을 식혀야 되는데 보통 열을 식히는 장치라든가 열을 높여주는 장치라든가 또는 이 물을 빼내는 장치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부속기기라고 표시하는데 이런 부속기기들은 전부 마른 목골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마른 목골을 먼저 표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처음에 열을 식혀야 되기 때문에 좀 이따 연결을 하죠. 열을 식히는 건데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마른 목골에 화살표가 바깥으로 나가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화살표가 나가게 표시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가열기가 쿨러가 돼요. 쿨러. 그러니까 열이 빠져나가는 형상을 취하고 있어요. 화살표가 밖으로 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참고적으로 보게 되면 보통은 유압장치에 쓰입니다만은 이렇게 마른 목골이 있고 그림이 잘 안 돼. 이렇게 마른 목골이 이렇게 있고
이 화살표가 안으로 이렇게 모여 있게 되면 얘를 우리가 히터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공기압 장치는 쓰지 않습니다. 지금 상대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히터 쿨러를 얘기하는 것이지, 컴프레셔에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뜨거워지게 더워지게 되면 이 더워진 공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속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쿨러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압축시킨 다음에 쿨러가 있기 때문에 공기압 시스템에서는 보통 우리가 애프터 쿨러 이런 용어로 쓰이고 있어요. 애프터 쿨러. 그 다음에 쿨러를 지나게 되면 제습기라는 거, 즉 그 공기 중에 있는 그 습기를 걸러주는, 즉 물방울, 수분을 걸러내주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보게 되면 마른 모구를 나타내는 것 중에서 마른 모가 이렇게 있게 되고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게 되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배수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워터 세퍼레이터 이렇게 불러요. 워터 세퍼레이터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뭐냐면 원은 물을 이렇게 배수하는 그런 장치예요. 용기에 물이 고이는 그런 형상으로 이렇게 보통 나타냈습니다. 마른 물을 나타냈지만 이걸 워터 세퍼레이터 이렇게 두 개를 붙이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심벌 두 개 붙이게 되면 한꺼번에 물이 많이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제습기라고 부르고 얘를 에어 드라이라고 불러요. 에어 드라이어. 공기를 말려주는 거예요. 공기를 말려주고 그 다음에 물론 중간중간 이런 제습기 종류가 많아요. 또 이렇게 흡수식도, 흡착식도, 냉동식인데 그 중에 드라이어다 그러면 이렇게 한 개의 심벌을 표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론 여기서 필터링을 합니다만은 또 다시 한번 걸려줘요. 보통 우리가 메인 라인 필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습할 때 사용하는 저 가느다란 파란 튜브, 얘는 실제 작업하는 작업 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파이프로 오는 것들, 이걸 메인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메인 라인까지 들어가는 이런 공기를 또 걸러주는 필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통 나타나요. 필터를 나타나는데 보통 필터만 쓸 때가 있지만 보통 필터가 배수 장치를 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수분이 발생돼서 그 수분을 배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개 얘는 필터예요. 얘는 필터가 되고, 다시 이제 관련식을 얘기하게 되면 얘는 필터가 되게 되고요. 얘는 필터가 되게 되고, 필터하고 얘를 합쳐놓은 것들이 있어요. 필터 합쳐놓은 것들 어떻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걸 얘를 뭐라고 부르냐? 배수기가 있는 필터 이렇게 붙여요. 얘를 필터 with water separator. 이렇게 부르니까 배수기가 있는 필터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필터라고 부르는데 배수 장치가 붙어있기 때문에 배수기가 있는 필터 이렇게 부르고, 얘는 필터, 얘는 배수 이렇게 불러요. 얘는 보통 이런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배수기에 있는 필터 형태로 나타내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보통은 이제 일체화되어 있으면 얘가 어디로 가냐면, 이건 뭐 수직으로 나타낼 때도 있고 수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얘는 에어 탱크입니다. 모아놔야 돼요. 이렇게 압축된 공기를 모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놔. 얘는 나중에 얘기되겠습니다만 공기 탱크라고 부르는 것들은 우리가 이 안에 내부 압력이 10바를 넘으면 안 돼요. 법적 압력이 10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메가파스칼을 벗어나가면 안 돼요. 1메가파스칼을. 그래서 이런 공기 탱크가 있게 되거든요. 여기서 나오게 되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쭉 파이프라인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 실습하는 실장 주로 이제 들어오게 돼요. 회사 같으면 회사에서 사용되는 어떤 장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쭉 메인 라인을 타고 들어와서 그 장치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이 어떤 걸 거치느냐,
그냥 간략계로 그리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렇게 봤던 심벌 중에서 이 지금 이렇게 점선을 나타내는 건 심벌 중에 어떤 게 있었어요? 필터요. 필터가 있었잖아요. 필터. 그러니까 이 필터의 간략한 면을 딴 거예요. 얘는 어떤 걸 따냐? 지금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압력 게이지가 보인다는 것은 압력을 측정할 수가 있어야 돼. 압력 게이지가 보인다. 보통 우리가 이 손목에 차는 시계를 차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시간을 알기 위해서잖아요, 그지? 압력 계가 있다는 압력을 알기 위해. 압력을 알게 된다는 뭐냐면 압력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압력 게이지로 표시됐지만 얘는 에어 레귤레이터예요. 그러니까 공기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압력 감압 밸브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선분으로 찍은 건 뭐냐면 실제로 하나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요거의 간략기를 딴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얘를 루브리케이트라고 불러요. 루브리케이터. 윤활기가 되는 윤활기. 그러니까 기름을 집어넣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실린더나 밸브가 전부 고체의 이 미끄럼이거든요. 미끄럼 마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마찰열을 완화시키고 그 운동을 리드미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공기 중에 에어로졸 상태니까 그 여러분 모기약 같은 거 칙 뿌리면 이렇게 공기 중에 분사되잖아요. 그 수분이 그런 식의 상태의 공기를 우리가 에어로졸이라고 하는데 에어로졸 상태로 같이 분사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라인을 타고 들어가서 이 활통부 그러니까 이런 실린더나 피스톤이 만나는 부분, 밸브의 이 스풀 장치 이런 데다가 윤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우리 그리게 되면 얘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얘는 압력 게이지예요. 그냥 게이지인데 얘는 이제 밸브에 속하니까 그 밸브 이름 나중에 그려줍니다. 이 하나를 보게 되면 얘는 리듀싱 밸브인데 실제로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냐? 얘는 우리가 에어 레귤레이터라고 불러요. 에어 레귤레이터. 실제로 부르기는 얘는 뭐가 되냐면 필터가 되죠. 필터. 얘는 루브리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 이걸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에어 서비스 유니트라고 불러요. 에어 서비스 유니트 이렇게 불러요. 나중에 이건 이제 실제로 실물을 보고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나게 되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로를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목동 실린더를 왕복 운동시키는 회로를 만들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목동 실린더가 있게 되고 이런 순수하게 이제 공기압으로만 제어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실린더를 전진 운전시킬 수 있게끔 뭐 이런 형태 정도가 바로 이제 압력 제어와 방향 제어반을 통해 순수하게 이제 밸브를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액추에이터까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보통 혹자는 이쪽 부분까지 전부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 범위까지를 되게 그러니까 이 에어 컴프레셔에서부터 이 범위까지를 우리가 동력 발생 장치로 보통 파워 서플라이 공기압 공급 장치라고 그러고
좀 더 야 그런 얘기하지 마라. 공기압 동력 발생할 때는 여기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혹잖아. 이건 그러니까 이 뭐 정해진 법은 없어요. 이거를 아니다. 이거는 공기 청정화 장치다. 공기 청정화 장치다. 그래서 공기를 청정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동력 발생부 이렇게 얘기해도 큰 뭐 문제가 없는 것이고, 내가 세분해서 아니야 요 뭐 애프터 쿨러부터 내가 요 서비스 인들까지 그냥 청정화 장치로 얘기할게 이렇게 해도 크게 뭐 문제는 없다 이렇게. 혹자는 또 여기까지 끊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까지 끊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인데 뭐 크게 뭐 문제가 되진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분류를 하기 나름이지 이게 큰 어떤 뭐 엄청나게 이렇게 설명에 대해서 또는 어떤 그 이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장치를 구성하고 그러는 것들은 이 서비스 유니트부터가 되는데 서비스 유니트도 없이 꾸미는 그런 장치는 없어요. 항상 이 장치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보통 이걸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빼거나 그러는데 뭐 보통 서비스 유니트부터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이후부터 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법으로 근거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 압력이 이제 결정된 곳에서 어떤 이 실린더가 왕복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즉 액추도 왕복 운동하거나 또는 모터 같은 경우면 시계 방향이나 반시경 운동을 할 때에 이런 것들 시도를 정해주게 되는 실험 임용 요소, 다음에 최종 제어 요소, 그다음에 액추에이터 이렇게 가기까지 과정을 우리가 보통 이 공기압 시스템의 한 이렇게 과정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보는 거죠.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네.